그래서 저번 시간에 히든 레이어를 도입하면 우리가 조금 더 정교한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6월 성적이랑 9월 성적을 입력하면 수능 점수 예측하는 모델 있죠. 자, 그거를 히든 레이어를 써가지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히든 레이어라고 했는데, 자, 이 동그란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실체가 뭐냐면, 자, 이 동그란 것들은 하나의 노드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 전체를 합한 걸 레이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하나의 동그란 거를 노드라고 불러요. 자, 이 노드는요, 실체가 뭐냐면, 얘는 그냥 숫자입니다, 숫자. 그냥 숫자를 여기다가 채워 넣으시면 돼요. 근데 숫자를 채워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냥 펄셉트론 계산하던 거 똑같이 하시면 돼요. 맨 처음에 펄셉트론 이거 어떤 식으로 계산했어요? 뭐 W 값 곱해가지고 이렇게 했죠. 똑같습니다. 자, 이 노드에 들어갈 숫자 계산 법은요. 이제 이전 노드들 있죠. 얘랑 연결된 이전 노드들을 다 더하시면 됩니다.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W 값을 각각 곱해서 더하시면 돼요. 자, W 값이 뭐였어요? 가중치랬죠, 그죠? 자, 6월 성적이 여기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그걸 W1이라고 합시다. 자, 이거 두 개를 이제 곱하는 거예요. 6월 성적이랑 W1을 곱해요. 자, 그 다음에 9월 성적도 마찬가지로 저기에 끼치는 영향력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W2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거를 곱해가지고 다 더해주시면 돼요. 이게 이 노드에 들어갈 숫자 계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쉽죠? 만약에 노드가 하나가 더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 뭐 10월 성적이라고 할까요? 10월 성적이 여기에 이제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뭐 W 값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거를 왜 W1, W2, W3 이런 식으로 쓸게요? 왜냐면 저도 아직 모르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이 W 값들은요 컴퓨터가 알아서 찾게 만들 거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린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냥 미지수를 갖다가 쓴 거예요. 미지수를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노드가 많아지면 알파벳 개수가 금방 오링 나겠죠, 그죠? 그래서 W라고 이런 식으로 웨이트의 약자를 많이 써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노드 계산을 완료를 했어요. 완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노드를요, 이제 또 있어 보이는 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H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히든 레이어 1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내가 이제 뭐 변수를 치환해서 부르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보통 H라는 글자를 써요. 아무튼 알아두시고요, 참고로. 그 다음에 그러면 수능 성적 예측은 어떻게 할까요, 최종적으로? 자, 여기 들어갈 숫자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얘도 똑같아요. 펄셉트론 모양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있던 값이랑 W5라는 미지수를 곱해가지고 더하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고 곱해서 다 더하시면 돼요. 얘랑 연결된 것들을. 알겠죠? 이런 식으로 수식을 써서 계산을 하시면 이제 최종 수능 성적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문제 하나 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실제 값들이 이런 식으로 채워져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갈 숫자는 어떤 식으로 계산할까요? 문제 이거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정지해놓고 심심하시면. 답은 없고요. 중학교 나왔으면 다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히든 레이어를 이용해서 수능 점수 예측하는 걸 배워봤어요. 그러면 수능 점수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6월 성적, 9월 성적을 60점, 70점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하면 수능 성적을 예측을 해줄 거예요. 아직 W 값은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W 값들을요, 찾으라고 시킬 건데 컴퓨터한테 이런 식으로 시킨댔죠. 너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W 값들을 네가 알아서 찾아봐라 라고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게 머신러닝이고요. 근데 그러면 컴퓨터한테 오차가 뭔지도 알려줘야 돼요. 오차를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컴퓨터한테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차를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는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요, 실제 데이터를 갖다가 비교를 하면 된다고 했어요. 제가 실제 데이터를 몇 개 가져왔습니다. 학생 3명의 6월 성적, 9월 성적, 그리고 실제 수능 점수를 가져왔어요. 이걸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보고 오차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오차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학생 1 있죠? 자, 얘는 점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자, 이 점수를 우리 모델에 입력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점수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실제 값이랑 우리 예측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두 개를 뺍니다. 그게 바로 오차예요. 학생 1의 오차겠죠. 그죠? 학생 2도 오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학생 3도 오차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더하면 총 오차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컴퓨터한테 이렇게 명령해 주면 되겠죠. 총 오차는 이런 식으로 다 더해서 오차를 계산하면 되니까 네가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W 값들
어떻게 해봐라 라고 명령을 주면 되는 건데, 자, 오차를 다 더하면 뭔가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오차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 자, 이거를 그냥 더하기만 하면 오차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네, 마이너스가 나오면 오차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냥 더하시면. 그래서 이걸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을 씌워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없애서 다 더하시든가, 아니면 평균 제곱 오차라는 그런 것들을 쓰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오차를요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얘를요 제곱을 해서 다 더해요. 제곱을 해요. 자, 이걸 제곱하고 제곱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걸 다 더해요. 그 다음에 평균을 냅니다. 그게 바로 평균 제곱 오차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오차를 조금 더 정확히 계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컴퓨터한테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려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실제로 이제 코드를 짜서 학습을 할 때도 평균 제곱 오차를 네가 구해라. 그 다음에 이거를 최소화해라 라고 이제 컴퓨터한테 명령을 줄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머신러닝에서 멋진 말로 로스 펑션이라고 해요. 혹은 코스트 펑션이라고도 합니다. 로스 펑션이라고 할게요. 자, 뭐냐면 손실 함수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 모델의 정확도를 평가할 때 쓰는, 그러니까 오차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평가할 때 쓰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제가 방금 말했던 그 평균 제곱 오차라는 거 있잖아요. 자, 그거를 멋진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그죠? 뭔가 함수 느낌 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로스 펑션이라고 해요. 이게 왜 평균 제곱 오차냐? 자, y 햇이라는 이 이상한 변수가 뭐냐면요. 자, 위에 이제 모자 씌워진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측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모델에 집어넣어서 나온 요 값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다 모자를 씌워서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자 없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거는 실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이 사람의 수능 점수. 자, 그거랑 예측 수능 점수랑 그거를 두 개를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부호가 없어지겠죠. 그죠? 자, 이거를 평균을 내는 거예요. 자, 시그마라는 기호는 다 더해주세요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n분의 1은요 그냥 평균 내라 라는 뜻이겠죠. 그죠? 다 더해서 평균 내는 거예요. 수능 점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수값이 나와야 되죠. 자, 이런 걸 예측하고 싶을 때 우리는 이런 함수를 갖다가 쓰고요. 만약에 확률을 예측하고 싶은 문제가 가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0과 1로 붙는다 안 붙는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면은 개다 고양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 분류 문제라든지 확률 문제 그런 것들을 풀고 싶을 때는 자 이런 함수를 갖다가 씁니다. 무시무시하죠. 그죠? 약간 무섭게 생겼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수학 계산할 일은 없거든요. 실제로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개발하실 때는요.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코드 한 줄이면 다 알아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실제로 이제 수학 계산을 할 일은 없고요.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거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레이어 어떤 식으로 연산하는지 다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로스 펑션 쓰는 법 알아봤죠. 그죠? 로스 펑션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봤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설명한 바에는 약간 중대한 결함 같은 게 있어요. 히든 레이어가 있나 없나 결과는 똑같다는 그런 중대한 에러인데요. 자, 그게 왜 그런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